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최근에 대전 중구 재건축 구역인 태평동 5구역에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총회가 있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종전자산을 종우자산으로 변경시키는 과정인데요. 조합원들한테 배정될 동목수가 정해졌고 층별로 조합원 분양가도 정해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관리처분 계획 안건들과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배정된 동과 호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 총회를 치렀습니다. 이번에 관리처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합 정관 변경 부분인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예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상가가 건설되지 않거나 상가를 분양받고 남은 금액이 가장 작은 아파트 최소 조합원 분양가 이상인 경우, 뭐 이런 경우인데요. 이번에 조합이 정하는 비율을 30%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상가 분양액을 깬 금액이 현재 태평동 5구역 5구 B타입의 가장 저렴한 건 2억 8,700인데요. 여기에 0.3을 곱해서 8,600만 원 이상만 남았으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법적으로 조합이 정한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뭐 조합은 100% 찬성해야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은 현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서 상가 분양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8,600만 원 이상만 되면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호 한 건에서는 공사비 단가, 공사 도급 계약서 승인건이었는데요. 평당 공사비가 580만 원에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시공사들과 확정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추후 변동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4호 한 건에서는 이주비를 받았을 때 이주비를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거의 대부분 이주비를 받는데요. 이자가 발생하죠. 이 이자 부분을 각각 조합원이 내느냐 아니면 사업비로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느냐인데요. 이번에 결정은 이주비 대출을 사업비로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굉장히 적어진 거죠. 최근에 뭐 배당소득세, 이자비를 조합에서 대납해줬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예전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법원 판결에서는 이거는 사업비다 보니까 배당소득세를 조합원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는 게 거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많았던 내용으로 보이고요. 정비사업비가 총 추산액이 현재 1조 1,316억으로 정해졌고 그중에 8천억 정도가 시공 단계 공사비 부분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주지연 방지 대책 방안으로 해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에게 관련 비용, 그러니까 세입자라든가 아니면 소유자가 이주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주를 하지 않으면 조합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한 금융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이주가 늦어져서 사업비가 굉장히 증가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가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끝나야 되는데 신속하게 끝나지 않으면 조합에서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담을 이주하지 않은 당사자들한테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송으로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11호 한 건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상가 분양가 차등 적용인데요. 어떤 경우냐면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청하거나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신청하고 남은 잔액이 상가 최소 분양 가격 7,9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그냥 조합원 상가 분양가로 주는 게 아니라 130%, 만약에 조합원 상가 분양가가 2억이라고 친다면 2억 6천만 원에 이런 분들한테는 분양을 받으라는 내용이죠. 전체적인 모든 분한테 조합원 상가 분양가로 주는 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인데 상가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신청하고 남은 잔액이 7,950만 원 미만인 사람한테는 차등으로 130% 정도의 비용으로 상가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내용인 것 같죠. 다른 내용은 뭐 차치하고 이 정도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사후 한 건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조합원들 대부분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죠. 이 추가 분담금은 현장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계약 시 10%, 아파트 분양처럼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하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았고, 요즘은 계약 시나 중도금 없이 나중에 입주 시 100%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번에 태평동 5구역 같은 경우도 100% 납부를 마지막에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태평동 5구역을 매수하게 되면 매수하는 금액 외에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주 시 앞으로 6, 7년 후가 되겠죠. 그때 납부를 하면 되니까 추가적
발생하는 비용이 나중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안건만 좀 중요시하고 투자자라든가 조합원이 알았으면 하는 거다 보니까 소개시켜 드리고요. 태평양 5구역 2267세대고요. 조합원은 총 702명이 신청했습니다. 상가가 66세대가 분양을 하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도 100% 조합원이 70명이 신청했다 보니까 상가는 일반 분양분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청하신 분이 계약을 하지 않고 남는 물량이라면 일반 분양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조합원한테 돌아가게 됐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평당 1,900만 원 정도로 정해졌고요. 84A 타입으로 비교해 보자면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6억 9천만 원 정도다 보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01 B 타입만 보더라도 조합원 분양가가 5억 3천 정도,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7억 9,700만 원이다 보니까 2억 6,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태평양 5구역에 있는 조합원 매물을 배수하게 되면 피가 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로 인해서 아직은 진입해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별로 이번에 조합에서는 어느 곳에 배치를 하고 어느 층 이상을 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구 B타입은 조합은 총 38세대가 배정받았는데요. 102동에 15층부터 26층까지 12세대, 103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16동에 20층부터 33층까지 총 14세대, 38세대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다 남동이고요. 작은 방 2개가 남서 방향으로 배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구 C타입입니다. 5구 C타입 같은 경우는 총 조합원이 35세대 신청했는데요. 102동에 21층부터 31층까지, 그리고 103동도 똑같고요. 그리고 116동에 20층부터 32층까지 총 35세대가 배정받았습니다. 거실과 안방이 남서 방향, 작은 방 2개가 북서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74A 타입입니다. 총 39세대 배치받았는데요. 74A 타입은 포베이로 되어 있고 뒤쪽에 알파룸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도 꽤 잘 나온 평형으로 보입니다. 100%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102동과 103동은 15층부터 26층까지, 그리고 116동 같은 경우는 20층부터 34층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116동이 동간거리가 좀 넓어서 좀 유리해 보입니다.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부터 이제 천면뷰가 나오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총 324세대 신청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천면뷰가 가능한 건 106동, 107동, 109동, 110동 요렇게가 배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천면뷰가 가능한 세대는 10층부터 시작하고 최고층이 26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면뷰가 가능하지 않은 세대도 거의 대부분 10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저층은 당첨 확률은 없고 대부분 10층 이상이 당첨이 될 텐데요. 그래도 천면뷰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차이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천면뷰가 가능한 세대가 150세대, 천면뷰가 불가능한 세대가 174세대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좀 천면뷰가 가능한 106동, 107동, 109동, 110동에 한 5층 이상 정도 배정을 했으면 천면뷰 세대가 좀 더 많아졌을 텐데, 아무래도 조합에서는 이제 높은 층을 더 중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4A 타입을 신청했던 세대 중에 절반 이하가 천면뷰 가능한 세대로 배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84B 타입입니다. 총 10분이 신청하셨고요. 101동의 4호 라인 5세대, 그리고 111동의 1호 라인에 총 5세대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타워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타입이고요. 작은 방 2개가 북동이라든가 북서로 배치되다 보니까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84C 타입은 2분이 신청했는데요. 109동에 배치받았습니다. 20층과 21층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포베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동간거리는 꽤 넓어 보입니다. 101A 타입입니다. 101A 타입 54세대가 지어지는데 조합원 100%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최저층인 2층부터 최고층인 28층 중에 배정을 받습니다. 운이 좋아야지 이제 고층이 되는 건데요. 운이 나쁘면 정말 최저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층이 필로티 타입이다 보니까 2층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베이로 되어 있고 뒤에 알파룸까지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가장 인기가 있었던 101A 타입입니다. 100% 천면뷰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저층에서는 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제 방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천면뷰가 나오는 세대는 4층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101 B타입입니다. 101 B타입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천면뷰가 가능합니다. 층수는 대부분 9층부터 시작합니다. 9층부터 시작해서 최고층은 35층까지 있는데요. 천면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최고 26층에까지 배정받습니다. 안방과 거실이 남서, 작은 방 2개가 북서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가장 운이 없는 타입은 아무래도 117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모든 곳에서 천면뷰가 가능한데 117동 같은 경우는
안방과 거실에서는 앞에 109동과 108동에 의해서 막혀서 천변뷰가 아주 일부분밖에 나오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작은 방 두 개는 천변뷰가 가능하게 되겠지만은 앞에 있는 106동, 107동, 109동, 110동에 비해서 117동에 좀 불리해 보입니다. 101C 타입은 총 32세대입니다. 112동 4호 라인 12층부터 27층까지, 111동 4호 라인 15층부터 30층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층이 없죠. 대부분 두 타입 다 12층부터 배정을 받다 보니까 고층의 천변뷰가 안정적으로 보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14A 타입입니다. 114A 타입은 남서와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는데요. 남서 방향으로만 배치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 천변뷰가 가능한 세대로 배치가 되고요. 다 10층부터 29층, 10층부터 26층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114 타입은 5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팬트리가 굉장히 많은 타입으로 조합원들한테 인기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다 100% 조합원이 가져갔다 보니까 저기서 소개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태평로 5구역 입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입지는 좋습니다. 대전 중구긴 하지만 서구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천변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두역으로 인해서 W역세권 범주 안에 들어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주거 환경도 같이 좋아진다는 장점도 있고요. 용두역 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태평동 5구역 관리처분 계획 수립 총회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조합원들은 아무래도 다 고층에 괜찮은 타입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동 5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